안녕하세요. 원예치료사 안지영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원예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아주 소소하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막 원예치료사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또 정말 필드로 막 나가시려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원예치료사로 활동하면서 정말 몸으로 체감을 했던 이런 것들은 정말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들 몇 가지를 정리해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 모아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고충들도 있었어요. 그런 고충들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의해야 할 점들을 먼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재료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품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원예치료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이제 수업을 하는 것들에만, 그 수업 시간을 내가 운영하는 거에만 많이 이제 집중을 하실 텐데요. 수업하는 한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수업 전에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원예치료사로서는 굉장한 품과 시간이 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업은 50분에서 1시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재료 준비는 그것보다 더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료를 준비하는 게 단순하게 한두 가지만 인터넷에서 시켜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한 식물을 화분에 심는 아주 단순한 원예치료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준비해야 될 준비물이 뭐냐면요. 일단 식물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흙, 그리고 그 흙 위에 또 자갈, 그리고 그 화분들이 또 있어야 되겠고, 또 화분에 필요한 깔망이 또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식물의 이름을 쓸 이름표도 또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화분 심기를 할 때 좀 예쁘게 장식할 수 있는 장식물들을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장식물까지. 그리고 또 이름표를 쓰려면은 이런 네임펜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펜 준비까지. 그러면은 보통의 한 수업을 진행할 때 이 강사가 준비해야 할 이 재료들이 8개에서 9개 정도 돼요. 이것보다는 더 낮아지진 않고요.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보통 아주 단순한 작업들이라도 7, 8개 정도의 재료가 다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예치료사는 수업 전이 훨씬 더 바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의 가게에서 하나의 슈퍼에서 이것저것 다 담듯이 7, 8개를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다 하나씩 이렇게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발품을 굉장히 많이 파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 찾아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꽃 관련, 원예 관련 부자재들은 인터넷보다는 꽃시장을 직접 가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더 이런 어떤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화분이라든지 하나 사실 때에도 사실은 다 발품을 파셔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우리가 수업에만 집중할 게 아니고 재료 준비를 할 수 있을 만한 곳들, 어떤 부자재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잘 알아 놓으셔야지 이런 어떤 수업을 준비할 때에 어떤 재료 준비하는 시간을 단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떤 이런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점들, 이런 것들을, 이런 부자재 상이라든지 아니면 식물을 살 수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많이 알아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시면은 정말 수업 한 회 준비를 하실 때 어떤 이런 재료 준비에 대한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재료를 준비하다가 지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은 알아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것도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인데, 강사가 원예치료 수업을 딱 시작할 때 제가 늘 긴장하는 타임이 있어요. 그 긴장하는 타임이 언제일까요? 바로 재료를 나눠줄 때입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게 내가 예쁜 걸 갖고 싶지 남보다 좀
안 예쁜 거라든지 좀 별로인 거를 갖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깔을 갖고 싶지, 다른 사람은 내가 원하는 색깔을 가졌는데 나는 내가 원치 않는 색깔을 가졌을 때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 재료를 나눠줄 때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이렇게 작용이 되는데요. 어, 우리가 수업을 시작할 때부터 좀 기분 좋은 상태로 시작을 해야 좋지. 수업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막 클레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대상자들 간에 마찰이 생긴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마찰이 가장 생길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바로 재료를 나눠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재료 준비를 할 때부터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하는 것이 뭐냐면요. 뭐 어떤 이제 식물은 사실 뭐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이제 식물이라도 조금씩 뭐 어떤 건 좀 크고 어떤 건 좀 작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건 꽃망울이 뭐 5개 열려 있고 어떤 거는 뭐 4개 열려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최대한 식물도 비슷한 크기의 식물을 이제 골라서 구매를 하고요. 화분 같은 것들 있죠? 부자재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색깔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수업을 진행할 때는 뭐 5명은 흰색, 뭐 5명은 빨간색 이렇게 해서 서로 좀 뭐 취향에 맞는 거를 골라가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드시기는 할 텐데 사실 뭐 한정된 재료비이기 때문에 10명 대상의 수업인 경우에 흰색 화분 10개, 뭐 빨간색 화분 10개 이래서 뭐 인원수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을 만한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20개를 준비해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15개는 흰색, 5개는 빨간색으로 준비를 해갔을 경우에는 이거는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빨간색을 뭐 7명이 원하시고 3분만 흰색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거는 바로 트러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원예치료사 자격증을 딸 때, 그때도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 자격증반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뭐 실습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되게 다들 열린 마음이기 때문에 뭐 이번 수업에는 내가 좀 안 예쁜 거 아니면 내가 원치 않은 색깔 가져도 다음 수업 때는 뭐 좋은 거 같겠지. 왜냐 이런 생각으로 크게 어떤 뭐 재료에 대한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개인 취향을 막 반영해서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다들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다 그냥 열린 마음으로 그냥 뭐 난 이 색깔 받아도 상관없어 그냥 이런 식으로 되게 다 편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시고 내가 이제 막상 원예치료 강사로 일반 그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할 때도 이 대상자분들 다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뭐 본인이 원치 않은 색깔의 어떤 화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냥 웃고 넘기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여기서 이제 강사와의 마찰이 그 대상자와 강사의 이제 마찰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상자들끼리의 마찰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재료를 나눠줄 때 아마 저 말고 다른 강사님들도 다 가장 긴장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어떤 이런 부자재 색깔은 애초에 좀 그런 뭐 클레임이라든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동일한 색상, 또 동일한 모양, 동일한 크기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반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초반부터 좀 서로 맘상하면은 뭐 그날의 수업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어떤 그런 트러블이 생길 만한 요지는 좀 제거를 해놓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을 또 할 때 숫자로 딱딱 식물은 이제 식물 하나씩 또 화분도 하나씩 이렇게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료의 양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재료를 나눌 때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우리가 화분만 심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생화 꽃꽂이를 하는 경우 아니면은 이제 천연 이끼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사실 그 자리에서 막 나누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천연 이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일일이 나누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아예
전에 집에서 그 전날 집에서 다 인원수대로 양에 좀 맞춰서 소분을 해가거든요. 사실 그 작업도 만만치가 않은 작업인데요. 뭐 10명의 대상자를 놓고서는 하는 수업이면은 뭐 그렇게 품이 많이 들지 않지만 30명 정도의 인원을 대상으로 이제 뭐 이끼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정말 큰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날 이제 그걸 30개를 소분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막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플 때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미리 어떤 그렇게 양 가지고 좀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미리 좀 내가 소분을 해놔가지고 수업 전에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생화 꽃꽂이를 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도 저는 굉장히 수업 전에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제 생화 같은 경우는 막 시들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대상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시들지 않았지만 대상자들이 봤을 때는 나 이거 시들었으니까 바꿔줘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통은 이제 대상자분들이 그냥 일반 어떤 이제 뭐 성인분들도 다 계시지만 자기의 어떤 감정 자체를 조절을 못 하시는 분들도 오실 거고 또 계속 약간의 이제 우울증을 또 겪고 계신 대상자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의 좀 불안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내 그 재료가 좀 부족해 보이거나 하면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 원예치료사가 재료를 나눌 때에도 그런 분들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생화 꽃꽂이를 할 때 그 생화의 꽃 양도 정말로 잘 분배를 해서 나는 왜 꽃 이만큼밖에 안 줘? 라고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처음에는 뭐 잘 이제 습관이 안 되니까 그런 불만들이 막 여기저기 나오면 이거를 막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어가지고 당황을 많이 이제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그런 분들도 약간 속상해 하시는 분들한테도 가셔서 마음을 잘 풀어주시고 또 재료를 애초에 나눠 주실 때도 좀 이렇게 요령 있게 정말 정확히 그분들이 속상하지 않도록 나누실 수 있는 또 그런 이제 경험치를 쌓게 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장미꽃 같은 경우는 이제 대수대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한 사람당 3대, 뭐 4대 이런 식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푸른 소재들, 녹색 소재들이 있어요. 뭐 유칼립투스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은 한 대가 양이 많은 것들도 있고 또 양이 적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그 수업 가져가기 전에 미리 좀 집에서 컨디셔닝을 해서 좀 너무 이 대에 너무 이제 줄기들이 많다 하는 것들은 다 좀 잘라놔요. 그래서 한 대당 좀 비슷한 어떤 이런 이파리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비슷한 양으로 보일 수 있도록 다 다듬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생화 꽃꽂이를 할 때는 품이 뭐 일반 이제 교실 수업을 할 때보다 좀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생화를 가지고 수업을 하실 때 뭐 시들었다 뭐 이런 컴플레인들을 받으실 거고 나는 저 사람보다 양이 좀 적다 이런 컴플레인을 분명히 받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미리 다 나눠드리지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재료들을 다 처음에 분배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남겨줘요. 그래서 좀 여유분을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화 같은 경우는 뭐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운반하면서 어떤 꽃대가 부러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미 한 단에 10송이면 그 10송이에 딱 맞춰가지고 인원수대로 나눠서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뭐 한 단 정도는 더 여유롭게 사셔야지 나중에 이제 수업을 하실 때 트러블이 없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여유분으로 좀 제 거를 남겨놓고 나중에 이제 다 꽃을 분배한 다음에 그때 이제 뭐 내 건 좀 꽃송이가 작네 아니면은 내 건 좀 대에 줄기가 많이 없네 뭐 시들었네 이제 이런 컴플레인들이 있을 때 바로바로 이제 제 거에서 바꿔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무조건 어떤 이런 생활 수업 같은 걸 할 때는 다 나눠주지 마시고 그걸 남겨놨다가 나중에 이제 클레임이 오면은 바로바로 바꿔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이제 자격증반에서 수업을 이제 막 실습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반응들이 좋아요. 막 이제 뭐 앞에서 교수님이 뭐 이렇게 얘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왜 그 꽃은 그렇게 심었는지, 그 메시지는 왜 그렇게 썼는지 이제 이런 것들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꽃을 씌우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 이제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또 저를 포함한 다른 또 같이 수업 자격증반의 수업을 듣는 많은 이제 분들도 즐겁게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감정에 복붙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격증 반에서는요. 하지만 막상 정말 필드에 딱 나오면은 그렇게 막 우리들을 강사 앞에 이제 강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열광적으로 반응을 해주거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이제 초반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회계를 뭐 한 12회기를 제가 이제 수업을 하기로 했으면은 한 첫 회기에서 뭐 4회기 정도까지는 이게 아직 강사와 어떤 그 수업받는 대상자분들 사이의 라포 형성,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서로 또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수업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어색하시기도 하고 해서 뭐 강사가 이제 꽃을 다 심은 다음 이 꽃은 왜 이렇게 심으셨나요? 왜 이 꽃은 여기다가 배치를 하셨나요? 막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도 그렇게 대답을 막 잘 해주시지 않고 그냥 되게 단답형으로 하거나 잘 모르겠어요. 그냥요.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대답을 하실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을 못하고 다 우리는 자격증 반 때 우리가 실습을 받았을 때 생각을 하고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았는데 막상 내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막 대상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시간이 되니까 대상자분들이 너무 말씀이 없으시고 반응도 너무 없고 무덤덤해 할 경우는 당황을 하시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뭐 하려는 시간으로 한 10분 정도를 잡아놓고 수업 끝나기 한 10분 전에는 다 어떤 이런 작품 마무리를 했는데 나머지 10분 동안 이제 이야기를 같이 서로 하면서 풀면서 이제 10분을 같이 보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강사는 당황하면서 후다다닥 수업 끝날 시점에서도 그 전에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상자 분들의 반응이 그렇게 내가 원했던 것처럼 정말 적극적으로 아니면 뭐 긍정적으로 그렇게 있을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거를 꼭 명심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너무 이제 실망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대상자분들이 초반에는 그렇게 좀 막 반응도 별 반응도 없고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막 이렇게 하시다가도 이게 회기가 거듭될수록 친밀감이 형성이 되고 긍정적 적극적으로 이제 바뀌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너무 대상자분들이 반응이 없어서 상처를 받고 그 수업에서 막 위축돼서 또 들어가시고 하기보다는 그냥 느긋하게 좀 기다리신다. 그 대상자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신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식물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크기의 식물을 꼭 고르시고 꽃망울 같은 경우 달려있는 것들도 좀 비슷한 수량으로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자재 같은 경우 화분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부자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동일한 색, 동일한 크기, 동일한 모양으로 이렇게 통일을 해서 분란을 좀 미리 없애고 수업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재료, 뭐 생화 꽃꽂이 같은 거 할 때 재료를 나눠주실 때에는 무조건 다 있는 재료를 나눠주시는 게 아니고 내 거를 좀 일부 남겨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 받으신 대상자분들이 클레임이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내 거를 같이 바꿔주실 수 있도록 여유분을 좀 남겨놓으시라 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정말
개수로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아까 읽기 같은 것들 이제 수업 당일날에 나누려고 하면은 굉장히 번거롭고 또 양 자체도 막 어떤 사람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 조금 가져가고 막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미리 집에서 수고스럽겠지만 강사가 소분을 해가지고 수업에 들어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반응이 내가 원했던 것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것이 뭐 내가 강의를 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대상자와 나와의 어떤 납부 형성이 덜 됐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열리게 된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가 이제 원예치료사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아까 주의해야 할 점과도 조금 맞물려 있기는 한데 이 재료 준비를 하는 게 처음에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원하는 이 재료를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잘 몰라서 되게 막 여기저기 꽃시장들 많이 찾아보면서 구매를 했었고 또 소분하는 게 진짜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뭐 한 10명 정도의 인원의 이제 재료를 미리 수업 전날 이제 소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막 이게 인원이 많아지면 막 30명, 40명 이렇게 되는 인원의 재료들을 미리 집에서 소분을 해가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노가다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만 이제 막 많이 집중을 하시는데 사실은 수업 전에 이 준비하는 것 자체에 굉장한 공이 드는 거다. 이제 이런 거를 저도 이제 하면서 실질적으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원예치료 수업, 이제 원예치료 자격증 딸 때는 재료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뭔가 많이 배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해보니까 진짜 재료 준비가 수업의 반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 준비를 하는 것들 뭐 요령을 알려드리면은 미리 좀 이렇게 막 양재 꽃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도 이제 생활시장 있잖아요. 그런데 미리 좀 가셔놓고 뭐 굳이 구매는 하지 않으시더라도 꼭 이렇게 삥 둘러보세요. 특히 이제 부자재 파는 곳들은. 그래서 어느 부자재 집에 가면은 이런 게 있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눈으로 계속 좀 보아 놓으시고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지 나중에 이제 내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그 이제 부자재 상에 가가지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사야 될 게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수업 준비를 할 때 또 엄청 발품을 또 많이 막 여기저기 막 팔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 과정, 지금 자격증 과정을 밟으실 때 미리 좀 가서 둘러보시는 게 훨씬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원예치료사는 이제 계약직이다 보니까 이게 주마다 일하는 그것도 편차가 좀 많고 수입도 굉장히 월마다의 편차가 좀 심합니다. 계획을 짜기가 조금 어려워요. 내가 뭐 이번 달에는 이 정도 벌 건데 다음 달, 다다음 달에는 제가 얼만큼 벌지 예상이 뭐 아예 안 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저는 이제 한 15년 정도를 직장 생활을 했는데 꼬박꼬박 매달 월급을 받아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한 만큼만 벌 수 있으니까 그게 조금 적응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은 우리가 한 기관에서 수업을 할 때 1회, 2회 이렇게 특강으로 할 때도 많고요. 또 이제 한 12회기 이런 식으로 3개월 아니면 4개월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강사들은 한 4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관에 취직을 해서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정말 프리랜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예치료 구인하는 곳을 다 살펴보면서 제안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단기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 어떤 기관과 12회기에 계약을 했다면 저는 1회기 이번 주부터 시작이지만 12회기 이후 또 이제 그 여기 이 기관과의 계약이 종료가 되면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기관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단기 계약직이다 보니까는 이거를 한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저는 종료되는 시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한 기관에서 이런 경우는 있어요. 계속 연장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쭉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4회 아니면 뭐 6회, 8회 막 이런 식으로 짧게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정말 이제 그 기관의 수업이 끝나면 다른 기관에 또 이제 열심히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전부터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뭐 6개월 텀, 8개월 텀이 아니고 한 3개월, 4개월 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처럼 쉽게 내가 여기 기간에 이번 달에 종료되면은 바로 다른 기간에 또 계약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구인 사이트 같은 거를 보셔도 원예 치료사를 채용하는 곳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좀 세월이 바뀌어서 원예 치료 어떤 이런 수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많은 기관에서 이제 이런 원예 치료 수업을 좀 늘려가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그 추세에 맞물려서 원예 치료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의 숫자도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예 치료사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예 치료사로서 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역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내가 다른 기관에 또 가고 싶다고 해서 수업을 막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이제 원예 치료사로 활동을 한 지 한 1년 정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연락은 와요. 이제 뭐 제가 전 기관에서 수업을 했던 것 이제 소식을 소문을 듣고 이제 다른 기관에서 이제 연결 받아가지고 연락을 하시는 곳도 있고 아니면 제 블로그를 보시고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곳들도 있고 해요. 그런 데도 수업을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막 자리를 잡은 원예 치료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역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기관의 어떤 계약이 끝나면 다른 기관을 또 열심히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휴가 가는 게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 요령이 없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뭐 여름에 휴가를 많이 가시잖아요. 아니면은 뭐 가을에도 잡아서 휴가를 가실 수가 있는데 뭐 일반 직장에서는 이제 유급으로 휴가 얼마 쓸 수 있는 그 연차가 나오고 그 기간 동안 휴가를 가면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강사다 보니까 이게 휴가가 뭐 어떤 기관에서 저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저는 그 회기만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기만큼 매주 무슨 요일 그 수업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뭐 월, 화, 수 수업이 3일 있으면은 목금을 쉰다 해도 목금, 토, 일 요렇게만 휴가를 요렇게만 이제 제가 사용할 수 있지 제가 지금 출강을 나가고 있는 월, 화, 수에는 수업을 뺄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어디 놀러 간다고 수업을 빼기가 좀 그렇잖아요. 기관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정말 제가 막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휴가로 제 잡혀있는 수업을 빼는 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렇게는 이제 뭐 시도도 해보진 않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원래 이제 다른 거에 돈을 많이 쓰는 편이 아니고 여행 가는 걸 좋아해서 좀 여행 갈 때 좀 길게 일주일에 앞뒤로 그 주말 붙여서 9박 10일 이런 식으로 좀 여행을 길게 가는 편인데 올해 처음 원예 치료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부터는 한 번도 그렇게 막 9박 10일 이렇게 길게 여행을 가보지는 못했고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도 이렇게 길게 여행은 갈 수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예 수업이 없어야지만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사실 수업이 없으면은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휴가를 못 간다는 생각은 고려를 해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또 막상 되고 보니까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또 이제 원예치료사로 이제 막 필드로 나가시려는 분들께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미리 마음의 준비, 또 미리 실질적인 어떤 대비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이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 원예치료사로 전향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왜 원예치료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